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시황TV의 진시황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4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시장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추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물 보면 아침에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강했죠. 아침에 매도세가 강하다 보니까 아침장 좀 약한 흐름이었고요. 조금 해서 결과적으로는 외인은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어요. 매도세를 많이 줄이진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쵸? 박스 흐름에서 조금 선물로는 박스 흐름 강하게 뭐 많이 땡긴다거나 하는 흐름은 없었다. 아침에 이 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꽤 많이 준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현물 한번 보죠. 현물로 가면 코스피 갑니다. 코스피 가면 오늘은 코스피는 개인, 외인 이렇게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기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은 매도.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12포인트, 12.84포인트 하락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차트 좀 이따 나오면 흐름 보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재밌었죠. 아침에 외인들이 뭐 속칭 뭐 개패듯이 팼어요. 던져가지고 쭉 밀다가 그죠? 아침에는 기관도 살짝 11시 이후에 11시 이후 중국장이 시작하면서부터 기관은 조금 쓱 땡기고 외인도 팔던 걸 조금 줄여서 이만큼 400억 이상 팔던 거를 막판에 70억 정도까지 줄였고요. 기관도 매도를 해서 100억까지 팔던 거를 땡겨서 300억까지 매수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상승 종목이 610개 정도, 615 종목 정도 됐는데 장중에는 한 300개 정도였어요. 코스닥도. 근데 막판에 점점 오후장이 되면서 땡기는 흐름이 나와서 600개 정도로 늘었다. 근데 시총 상위 종목으로 봤을 때는 뭐 ABL 바이오 정도만 8% 상승이고 그닥 강한 종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펄어비스 2.59% 뭐 이 정도 나왔네요. 차트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봐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외인이 좀 사고 있어요. 사고 있는데 43,000원 뭐 박스라 그랬죠. 큰 흐름에서는 박스를 아직 완벽하게 돌파가 되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당분간 계속될 여지가 있어요. 삼성전자 뭐 2분기에도 썩 그렇게 해피할 흐름이 아니다라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이제 리포트도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되느냐? 굳이 뭐 이런데 짧게 손절 걸고 사는 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면 이런 데까지 오면 44,000원 초반까지 오면 산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니면 사지 마세요. 굳이 막 공격적으로 살만한 그런 위치나 흐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 모양 이 꼴로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지금 방향성이 다시 애매해지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 외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 기간은 3거래일 연속 매수. 그러다 보니까 뭐 여전히 행보 박스 큰 흐름 없이 이러고 있다. 시총상위 종목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의외로 삼성전기가 조금 셌네요. 삼성전기까지 한번 보면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이건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기간은 뭐 거의 2주째 팔고 있고, 외인은 거의 2주째 팔고 있고, 기간도 한 4, 5일 연속으로 엄청나게 팔다가 오늘 조금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선을 쭉 그어보자면 뭐 이 정도죠. 이럴 땐 주봉으로 보는 게 좀 더 깔끔한데 주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죠. 우상향인 건 우상향인데, 그죠? 우상향은 우상향인데 얘를 그러면 지금 사야 되겠느냐? 지난주에 월요일날 어제 이제 짧게 주봉을 보신 분들은 사셔도 되고 지금 조정을 주면 조금 담아 보십시오. 내일이나 모레. 그 대신 컷은 동일합니다. 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이 딱 이 자리에 걸렸잖아요. 그죠? 이 추세선에. 그럼 요런 자리에선 한번 받아볼만 해요. 컷을 짧게.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돼서 우상향 돌파되는데 12만원 돌파에 굳이 살 필요가 없고 이런 자리는 차라리 컷이 짧은 세 번째에서 사가지고 동그라미 세 번째란 얘기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고 여기가 3번이에요. 여기가 3번 이렇게. 그럼 3번 자리에서는 사볼만 해요. 그럼 돌파가 이제 12만원이 돌파가 되면 오예 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14만원 정도의 저항대가 있으니까 14만원대까지는 홀딩을 한번 해볼만 하고
이 흐름에서 이 정도 움직임이 계속 된다라고 본다면 돌파 이후에 한 15만원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 흐름이라면. 그러니까 일단은 컷이 짧은 자리니까 한번 사보자. 수급은 아직 그렇게 공격적으로 회피하진 않다. 단 패턴상으로 봤을 때 손절이 좀 짧으니까, 손절이 짧은 자리니까 이 추세선 이탈이라 한 10만원 깨지는 걸 생각하고 조정시 매수를 하면 되겠는데, 그죠? 내일은 쉬는 날이고 모레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면 10만원 정도예요. 지금 보니까 10만원 정도니까 10만원 깨진다 그럼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사보는 거는 나쁘진 않겠다. 그럼 12만원이 저항인데 12만원 돌파 시에 사야 되느냐? 굳이. 그럼 여기서 사가지고 이 구간에서 사가지고 12만원 언저리 가면은 한 요정도 11만 8천원 정도 가면 좀 파는 뭐 그런 정도의 전략은 괜찮겠다. 예, 그 정도. 그거 가능하다. 지금 패턴상으로. 수급은 아주 회피하진 않아요. 근데 수급이 이제 기간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그죠? 발딱 쓰려고 하니까 여기서 웨인이 조금 도와주면 재차 이런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반등 초입일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사고 12만원에 팔고 바닥에서 사고 12만원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그죠? 세 번째 해먹을 수 있는 자리다. 요런 자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만 딱 먹는다 생각하고 요만큼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까지 봐드렸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재밌거나 하면 종목은 없어서 여기까지만. 시총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코스닥 보죠. 오늘 그 아모레 화장품이 좀 약해서 아모레까지는 봐야 되겠네요. 아모레 G라든가 밑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무너졌어요. 강력하게 지지되려고 했던 가격대가 무너졌다. 그럼 최소한 여기까지도 7만원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아모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모레 퍼시픽도 하나 볼까요?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20만원 초반까지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지금 다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돌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목표가까지 딱 갔네요. 3가격 목표가 24만원 정도까지 가고 지금 빠지는 건데, 그렇다면 어디 다시 20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만원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공격적으로 뭐 매수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만 뭐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는 뭐냐? 되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사지 말란 얘기예요. 속칭 굳이 뭐 더 기다려 봐도 되겠다. 공격적으로 매수 이런 상황은 아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가? 사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또 오버해가지고 막 사라 그랬어 이러지 말고 살려고 한다면 그 정도 괜찮겠다 뭐 이런 느낌. 72,500원만 안 깨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괜찮습니다. 수급은 외인이 계속 들어오다가 기간도 계속 들어오다가 오늘은 조금 약했네요. 양 포지션 모두 양 주체 모두 오늘은 살짝 매도 흐름. 여전히 박스를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스 치는 구간에서는 조정시마다 잡아보는 거는 나쁘진 않겠다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슬슬 이제 바닥에서 쭉 빠지다가 턴을 하려고 해요. 오늘 기간이 좀 샀고요. 그렇다면 꼭 이거 사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55,000원 지지 가격 나왔죠. 55,000원 이탈 컷으로 한번 잡아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드디어 바닥에서 5위평도 뚫었으니까 55,000원 이탈 컷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그럼 목표는 어딜까? 이 정도까지 62,5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잡아가지고 내일 뭐 조종시든 해가지고 55,000원 컷이 짧아요. 컷이 짧은 자리니까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서 왔으면 좋겠다. 대체적으로 얘가 바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대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다 드렸고요. 시장 보죠. 시장은 $1는 돌파. 그죠? 이거 돌파돼서 하면 위험하다고 했는데 코스닥은 외인은 매도 그리고 코스피는 매수인데, 기본적으로 4월달에 $1가 올랐던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배당금 공국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고, 아무튼 별로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썩 해피하진 않아요. 1168원 90전. 추세가 이게 꽤 오래된 거라 그랬잖아요. 마디 제가 다 권하는데 그것도 돌파됐어요. 선 일부러 놔뒀는데 그죠? 일부러 이게 중요한 가격대가 1140원입니다. 이거 1140원을 거는 거였는데
1140원 넘어가면서 외인 팔기 시작하면 재미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가격 넘어갔고 1150원 가뿐히 넘어갔죠. 선 거놨던 1160원도 넘어서 좀 있으면 곧 1170원에 다다를 겁니다. 1160원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런 자리예요. 저항이 되고 해서 계속 눌렀던 돌파되면 안 돼요 막 여기서 저항이 될 거니까 돌파되면 안 되는 자리예요 라고 하고 선을 거놨던 자리잖아요. 1160원 1150원도 마찬가지고 다 전에 2017년 16년에 의미가 있던 자리란 말이죠 이게. 근데 지금 막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1160원 넘었고 70원 80원까지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로 회피한 흐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죠. 이렇게 되면 1160원에서 1170원 뭐 그 다음에 있을 1200원까지도 가뿐하게 가버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200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썩 회피하진 않죠. 1150원도 지키고 있고 뭐 달러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계속 조정 주문 사세요. 모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 주변 지인들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110원에서 내려올 때마다 1100원 사이에서는 사라 해가지고 다 유관해서 지금 모아놨거든요. 네. 연락 오고 난리 났어요. 덕분에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다. 많이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점점 이제 시작인 거냐 막 연락이 오던데 들고 계시라고 꼭 쥐고 계시라고 얘기를 하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정 들어오면 사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 상태로 올 연말 내년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혹시나 뭐 그 시중에 또 도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 나타난다던가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게 온다면 바닥이에요. 1110원은. 네, 1110원은 바닥이고요. 1600원 다시 가거나 1700원 가는 일이 생기면 바닥이에요. 여기는 정말 바닥에서 잘 추천이 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사신 분들 있어요. 꾸준히 이 구간에서도. 네. 요거는 이렇게 같이 사다 보니까 이제 평단이 이 정도까지 1080원 정도까지 올라와 버린 분도 계시고 이때 못 사고 남들 수익 나는 거 보고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들고 계세요. 예. 그래서 원달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차트를 볼 건데 변동이 심해요. 이게 5월이 참 그죠? 저는 290 넘지 않으면 매도 비율을 계속 갖고 있을 겁니다. 280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원달러가 수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80이 넘기 전까지는 무조건 반등의 매도 비율을 유지를 할 생각이에요.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지금 박스를 치고 있는데 주봉에서도 그렇고 박스를 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못 넘고 이게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오려고 하죠. 이렇게 뭐 작은 삼각이 나온다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돼서 만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삼각이 이렇게. 그렇죠. 290 요거 기점으로 여기 요 선이랑 요 선이랑 해갖고 삼각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봉에서 2월 달부터 해가지고 만들어진 주봉 삼각. 이게 이제 어디로 터지느냐 뭐 지금까지는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우상향할 가능성도 높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또 위쪽으로 터진다라고 본다면 이건 위쪽으로 갈 때 310 이쪽으로 간다면 이제 깨져가지고 간다면 280 깨지는 걸로 기준으로 보면 260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봉 삼각.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일단은 조심하시고 혹시 모르니까 종목 대응하시더라도 인버스로 좀 갖고 계셔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변곡이 계속 되고 있다. 2월달부터의 주봉에서의 변곡. 이런 싹 다 지워졌네. 이런 흐름에서의 변곡하고 슬슬 비슷한 느낌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움직였던 62평 뭐 60 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돼서 막 움직였던 자리 저기 있죠. 지금 20주 이동평균선을 막 이렇게 지지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조만간 내려오면서 만날 거고 올라가면서 만날 거라고요. 그죠? 그런 자리에서 무너지는 흐름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부터 강하게 쭉 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만나는 흐름이 나와서 뭐 5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되겠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성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가든 아래로 가든 간다면 여기도 이만큼이었어요. 지금 폭이. 그죠? 거기서부터 빠진다라고 한다면 최소 그만큼인데 그죠? 동그라미 지우고 보면 최소 그만큼은 갔잖아요. 이만큼의 진폭 그죠? 그만큼을 똑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그죠? 이렇게 갖다 대면 깨진 자리부터 보면 선이 여기죠. 그럼 그 자리까지는 갔어요. 여기 이렇게. 그죠? 한 번에.
290이었는데.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자리라면 이게 만약 깨져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200 요즘부터 깨질 거니까 262 지난번에 이런 데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263까지. 아 물론 상승으로 가면야 또 그만큼 가겠죠. 여기 또 이제 상승으로 간다면 310이 좀 이렇게 되면 310 정도가 될 건데, 그래서 변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지금 삼성전자나 기타 외국인의 수급이 좋지 않으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돌파되면 이건 전고 넘어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정의원님들한테는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한다면 조만간 5월 중순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나 이렇게 만기가 끝나고 나서 혹시 또 만기 때부터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이 6월물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물에 이제 터지기 시작, 이때도 6월이네요. 이때도 6월이네, 터진 게. 6월 4일 있는 주죠. 5월 말, 5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1년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200은 얹어놨는데 2250은 못 넘고, 지금 보면 우하향에서 고점은 점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썩 해피한 흐름은 아니다. 외인도 안 사고 있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2250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해피하게 막 시장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코스닥 보면 코스닥도 반등은 올라왔어요. 760 정도까지 이제 연료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점점 우하향하는 흐름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올라와서 760 못 넘고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 외인은 계속 코스닥은 던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뭐가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원달러가 오르고 있는 게 신경이 좀 쓰여요. 그래서 외인이 하루 이틀 사고 파는 거에 되게 민감하긴 한데, 기준은 원달러 가격이 계속 원달러가 오르고 있고, 거기서 뭐 연속으로 4, 5일, 6일 계속 파는 거, 이거면 아예 워닝이 뜨겠는데, 그게 아니고 또 한 이틀 팔았다가 하루 사고, 이틀 팔았다가 하루 사고, 사는 게 또 양이 줄고 파는 게 양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우하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시장이. 달러로서는 기준이 돼 있고, 이렇게 빠질 조건은 돼 있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버스 사는 건 당연히 인버스로 해지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 봤으니까 미국장 보죠. 우리가하고 달리 미국장은 어제도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장대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신고가. 전에 말씀드렸 적이 한 번 있긴 하지만, 장대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한번 더 빵 뚫으면 그때부터 더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이렇게 찌글찌글 가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대봉이 한번 꽂힌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고요. 그때처럼 뭐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갑자기 해버린다 그런 말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바로 할 만한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쉽진 않겠고요. 계속 찌글찌글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죠. 강하게 탄력받아서 올라왔지만 찌글찌글 어쨌든 상승 조정 한번 없이 상승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10월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당분간 매도는 없어요. 일단 2850 계속 얘기하는 2850이 깨져야 매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나스닥입니다. 미국장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안 하고 미국장, 지금 미국 주식 뒤늦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그게 더 조심해야 될 때가 오고 있으니까. 상승입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꼬시는 거예요. 이제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잖아요.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미국장을 땡겨갖고는 개인들이 미국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하고 싶었는데 못 샀어. 근데 이제는 국제적으로 미국장 땡기고 한국 주식 팔아서 가야지. 전에는 코스닥이 땡기고 코스피가 땡기고 코스닥이 못 가면 코스닥 팔아서 코스피 사야지.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거 팔아가지고 미국장 사면 되지 그냥. 그죠? 계좌 있으니까. 옛날엔 계좌도 안 만들어졌는데. 같은 계좌가 아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요새는 뭐 달러를 안 바꾸고 그냥 우리나라 원은 갖고도 해외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계좌만 이체만 하면. 그 정도로 좋아졌단 말이죠. 그럼 뭐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 계속 가. 근데 코스피 안 가. 코스피 계속 가. 코스닥 안 가. 그럼 들어가서 나 코스닥 팔고 코스피 살래. 코스피 안 가. 코스닥 계속 가.
그럼 나 코스피 안 사고 코스닥 살래.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장 잘 가, 우리장 안 가. 그러면 우리장 버리고 나 미국장 거 살래. 미국 주식 살래. 우리장 잘 가, 미국장 안 가. 그럼 나 미국 주식 버리고 우리나라장 살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세력들도 꼬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라 들어와라. 니네 장 안 가지? 우린 니네 거 버리고 우리 거에다 고점에서 너한테 물량 떠넘길 거야. 그래서 니네 거 팔고 떠넘길 거야. 들어와. 걔네라고 체크 안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다 하고 계세요. 이게 돈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졌어요. 미국장으로 꼬셔가지고 꼭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패대기 치는 거죠. 이제 들어와 꼬시고 있는 거. 한국장 밀리고 미국장이 오르는 게 다른 이유 여러 가지 될 수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미국장으로 지금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죠? 꼬시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요. 살 수밖에 없지. 우리나라 장이 재미가 없는데 다른 장도 아시아장도 재미가 없고. 근데 미국만 가. 그럼 미국 거 안 사겠어요? 사람이? 버티다 에이씨 들어와서 판다고 그러고 거기서 다 팔고 몰빵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또 조정이 밀리겠죠. 그럼 조정이네 하는데 그게 조정이 아니라 폭락의 시작이지. 일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폭락의 시작인데 지금 개인들 꼬시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장 밀리거나 우리나라에서 팔고 봐라. 저기는 잘 가니까 우리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팔고 우리도 미국장으로 가네. 니네 안 오라. 따라와. 괜찮지 않냐? 갈 건데 우리도 갈 건데 니네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꼬시는 흐름이니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새 하도 증권회사나 여기저기서 해외 증권, 해외 주식 광고가 많이 나오길래 조심하시란 거예요. 그럼 그의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가 더 위험한 거예요. 바이 코리아, 바이 차이나 할 때 그거에 처물려 있는 사람들 아직도 많잖아요. 네. 중국 펀드, 중국 아직도 본전 안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펀드는 조심하시란 얘기입니다. 광고가 많이 나올수록 끝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증권 관련 상품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보면 최소한 22평은 계속 살아있죠. 그럼 7,500 옆으로 눕든 뭘 하든 7,500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하방 없어요. 하방은 쌤 저는 이제 상승 못 먹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못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하방은 어떻게 해요? 하방은 좀 먹고 싶은데 지금 상승 들어가긴 겁나고 그래요. 7,500이에요. 7,500까지만 덮어놓고 하방 포지션 잡고 그냥 여행 가시고 아예 그냥 묻어 놓으세요. 딴 일 하세요. 전업은 데이 트레이딩 하면 되겠지만 전업이 아니라면 7,500 깨지면 하방 포지션 ETF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그때 사야 될 때 추천드리면 그걸로 그냥 몰빵하세요. 그리고 덮어 놓으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다음 보죠. 다음은 그래도 오일 갑니다. 오일 가면 오일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오펙에다가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밀린 이후로 올라오고 있죠. 65달러가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매도를 치시겠다라고 한다면 65달러 기준으로 보세요. 현재 가격에서는 65달러 돌파할 컷으로 반등에 매도 치는 흐름이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그죠? 계속 저항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고 여섯 번 만에 돌파됐고 한 번 지지됐다 올라왔다 다시 깨지면서 쭉 빠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금 저항대예요. 그러면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의 반등에 매도를 치는 전략으로 한번 해보시는 건 상관없겠고 쌤 저는 여기서 쌍바닥 찍었는데 매수를 잡아보고 싶은데 사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컷은 다 있어요. 선 두 자리가 있죠. 여기서 매도 치나 여기서 매수 잡으나 박스 전략인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현재 흐름은 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한번 중요 가격이 깨졌으니까 그쵸 돌파됐던 게 여기서 내려올 때는 여기서 매수 잡았는데 손절 한번 하는 거고 대신 깨지면 따라 들어가는 거고 이거 중요한 가격이니까 올라오면 반등에 매도 쳤다가 돌파되면 또 스위칭 하는 거고 그런 기준이 되는 가격이 65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65달러 올라올 때 반등에 매도를 치고 돌파되면 눌림에 매수 전략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한번 보죠. 골드입니다. 골드인데 골드는 일봉을 보면 이렇게 삼각이 되고 있어요. 삼각이 계속 깨지고 나서 올라오면 제가 뭐라 그랬죠? 반등의 매도를 한번 쳐라. 이미 이탈은 했으니까 그죠? 반등의 매도를 한번 치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게 좋겠냐. 되게 중요한 가격대는 여기입니다. 1300달러 이제.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몇 번 해먹었잖아요. 몇 번 해먹고 손절이 나갔는데 마찬가지예요. 반등이 올라와도 1300달러에서는 반등의 매도예요. 일봉 매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1300 안 넘으면 반등의 매도 계속 뷰를 유지하시고요. 1300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 하락으로 했던 추세선이 돌파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됐던 이 추세선이 돌파된다는 얘기니까 그 자리에서 컷 걸고 반등의 매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해외 다 봐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내일 휴장이니까 내일 쉬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라고도 하죠. 내일 쉬시고 저희도
푹 쉬었다가 목요일날 새로운 시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요. 저는 진시황TV의 진시황이었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뵙죠.